여기 봉정사는 뭡니까? 여기 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화음학을 다 닦고 나서 그 닦은 게 싹 빼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로 가요? 저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그걸 싹 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신라시대 때? 경주로 가는 거예요. 계림이라고 하는 경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본산이 경주가 돼요. 그런데 그 경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안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그러면 불교와 이 유교의 정신문화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동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교만 헌창하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안동에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 왜 유교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유학 전공입니다. 유학 전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 진짜 잘하려면 불교적인 지식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 이제 불교 전공 교수가 한 명이 왔어요. 올해 여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한테도 좀 부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지역사회에 좀 공헌을 좀 해라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해 주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사람의 문의를 얘기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는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문학이 뭐죠? 우리 인문학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학문. 그렇죠. 사람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그런데 뭐 이런 거죠. 보통 인문학을 이렇게 써요. 그런데 제가 인문학을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유교의 가장 큰 이념이 뭐죠?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어질 인자를 썼어요. 사람 인자를 제가 어질 인자라고 바꿨습니다. 다산이 사람을 평가하면서 사람이란 인 글자를 하면서 이 사람 인 글자가 뭐냐면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양이다 이래요.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양이 사람 인자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이게 파자를 하면 글자를 쪼갠다고 그러는데 파자 하면 사람이 둘이에요. 인이라는 글자가 사람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다?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같이 살아야지 사람이지 혼자 살면 사람 아니에요. 짐승이지. 마음을 서로 교환을 해야지 사람이지 교환 안 하고 혼자 살면 그거 사람 아니에요. 짐승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이면 강연자면 강연을 열심히 하고 강연을 듣는 분들은 열심히 듣고 그런데 그 역할이 무너지면 그건 인문학 안 돼요. 네,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선생이 학생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애플을 팍 줘버려요. 학생들이 선생을 죽이는 수가 있어요. 수업을 안 듣고 자. 그럼 그 선생이 죽어요. 공부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안 가르치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은 열심히 강의하고 학생은 열심히 듣고 강연자는 열심히 강연하고 청중은 열심히 들어주고 선생님처럼 답변도 좀 해주고 그러면 신이 나거든요. 그러면 뭐 한 10% 강의할 거를 한 20% 30%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억지로 많이 시간 오래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 말주변이 많지 않아가지고 좋지 않아가지고 이게 말을 느리게 하는 재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학생들이 별명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지 선생님? 뭔 말인지 알지? 제가 막 설명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알지? 이러면 알아듣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문자는 그럴 문자예요. 그럴 문자. 그걸 제가 여기다가 시를 붙였어. 시를 옆에다가 그럴 문자에다가 옆에 실사자를 붙였거든요. 실사자. 요즘에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뭐 예술하는 친구, 운동하는 친구들이 몸에다가 뭘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겁나게 그려요. 온몸에다가. 문신입니다. 문신. 자, 문신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밤에 저녁 때 늦게 오셔가지고 1시간쯤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엄마 눈썹이 어디 갔지? 예? 눈썹을 어디서 그려왔는데 지워지질 않아.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왜 그랬냐고. 예,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꼬맹이니까. 그래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문신은 기본적으로 인류 태생부터 있었던 거다.
인류학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면 문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신을 하는 이유가, 요즘에는 이쁘기 위해서 문신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멋있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 부족 국가에서는 이 문신이 자기 종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종족마다 다 문신이 달라요. 그 문신으로 아 우리 족이구나, 우리 부족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 종족 중에서 잘 아시는 종족 있죠? TV나 이런 데 나온 피그미족, 부시맨족 이런 거 아세요? 예. 피그미가 원래 작다는 뜻이에요. 아프리카 영어. 부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뭐죠? 초원에 사는 조그만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산다고 해서 부시맨이거든요. 여하튼 그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족이라는 표시를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섭게 하려고요. 침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이 자기 몸을 화려하게 하거나 할 때, 그거는 너 나한테 대불면 어떻게 할게요? 나 덕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신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무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만의 무늬. 우리가 한 60억쯤 된다고 해요. 그럼 60억 명마다 다 다르게 태어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든, 부처님이 태어나게 했든, 알라가 태어나게 했든, 어떤 자연적인 존재가 태어나게 했든, 아니면 그냥 태어났든, 태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요? 그러면 60억 명 정도 되면 60억 명이 다 있겠죠. 근데 왜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살아가죠? 옛날에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철학은 동서양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시작은 뭐 우리가 서양 철학 같은 거 배우시면 세계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물로 구성되어 있다, 불로 구성되어 있다, 이따 것들 얘기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이래로 또 이제 공 선생님 이래로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요. I don't know who I am.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너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부모님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둘이 사랑해가지고 절 낳았어요. 그래. 그런데 왜 태어났겠니? 부모님이 탓이에요. 다 부모 탓이죠. 이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 고민을 하란 말이죠. 그거 다 아세요? 아시고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오셨나요? 알려고 살아. 그렇죠. 옛날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철든다. 철. 남자는 뭐에 철듭니까? 군대를 가봐야 철이 든다. 여자는 애기를 낳아봐야 철이 뭘 알았어. 근데요, 군대 갔다 와도 애기 낳아도 철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많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철은 그때는 군대 보내려고 국가에서 했던 거고, 애 낳으려고 하라고 했다고, 운동하느라고 했던 거고, 철은 안 들 사람은 안 들어요. 자기 무늬를 못 찾는 사람들은 못 찾고 죽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찾고 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찾고 나면. 근데 빨리 찾으면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의 존재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래요. 찾아라. 대학교 4년 동안 학점 못 받아도 돼. 졸업 못 해도 돼. 뭐 해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가라고. 그러면 뭔 일을 하든 행복하다고. 저는 동양철학과입니다. 동양철학과는 왜 들어오겠습니까? 학생들이. 철학을 공부해서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성적에 맞춰 오는 거. 성적에 맞춰 옵니다.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4년 선생님이랑 놀자. 술 먹고 놀자.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 정해진 건 없는데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안 믿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선생의 말을 너무 안 믿어. 선생님도 여태까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 그래서 반성을 하는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혹은 자기의 무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살지만 자기 개인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무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문은 사람의 무늬이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늬이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가 돼요. 인간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브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따먹지 뭐라 따먹으라고 그러면 따먹고 뱀이 와가지고 먹어 그랬더니 이브가 똑똑하거든. 하와하고 이브라고 하는데요. 하와라고도 하고 이브라고도 하는데 그 이브가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좀 멍청한 남자한테 아담한테 네가 먼저 먹어봐.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먼저 먹겠다. 뭐 했어요? 네? 먹다가 걸렸다. 그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다 벗고 있어가지고 부끄러운 걸 알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래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이제 죄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남자 너는 뭐 해야 돼? 밖에 들에 나가서 일하는 고통을 받아야 돼. 형벌이거든요. 여자는 뭐 해야 돼? 너 출산하는 고통을 당해야 돼. 이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출산만 얘기하면 출산이 되게 고통스러운 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여하튼 사람의 무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처음처럼 이제 한잔 하시러 가셔야죠. 요 처음처럼은 원래 그 신영복 선생이라고 성공회 대학교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양반하고 한 10년, 15년 정도 교류를 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성공회에서 달력을 이 양반이 만드시거든요. 이 양반이 달력 만들면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작년부터 이제 끊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처럼이라는 거거든요.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노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사서라는 책 중에 대학이라는 책에 대학 서문이 있습니다. 주희라는 사람이 쓴 대학 서문은 명문이에요. 그 명문은 왜냐하면 자기 중국의 역사를 딱 한 장으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도통을 자기까지 오는 도통을 유교적 계보를 쫙 적어요. 그 짧은 글 안에 중국사와 중국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명문이라고 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복기초가 중요하다. 이게 복기초. 그 처음을 회복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복기초는 그 처음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선해요, 악해요? 사람의 본성은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선하시죠. 근데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악해져요. 예? 살아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시던가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쳐요. 순자를 가지고 초등학생 가르치면 될까요? 맹자를 가지고 초등학교 가르치면 될까요? 맹자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사람은 착하단다. 너는 착한 아이들이야. 이렇게 가르쳐야지. 너는 나쁜 애들이야. 싹을 쭉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순자를 교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쁜 사람이 더 많아.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95%. 그래서 그거 사실은 두 가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결 구도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저기서는 복기초는 유학의 주작 성리학이기 때문에 선한 본성을 회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면서 훈수에 젖어들어가지고 부모님이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의 착한 본성을 못 발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복기초를 제가 써놨어요. 처음처럼입니다. 처음처럼. 그 다음에 옆에 게 볼까요? 가운데 게 여초라는 여초 아세요 혹시? 이 서예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서예가가 여초 선생이 있습니다. 여초 선생. 네, 절에 가시면 여러분들 현판 같은 데 보면 여초 선생이 쓴 편액이 겁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모든 절에 가면 이 양반이 장동김 씨예요. 여기 안동김에서
가서 서울에 가서 이제 장동기치인데 이제 그 제 선배의 백부님이 여초 선생인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자기 이제 조카한테 그랬대. 이제 고대 이제 한문학과에 들어갔는데 내가 고대 가지 말고 한문학 그 대학교 가지 말고 내 밑에서 먹 깔아라. 그럼 훨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먹 깔으려고 먹 깔으려고. 자기 안 되는데 저는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먹 가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여초입니다. 똑같습니다. 처음입니다. 여초도 처음과 같이.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초심이라고 해요. 초심. 제가 이제 안동에 이제 3년째 오니까 이제 초심이 흔들려요. 그래서 와서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동양철학과 학생들하고 뒹굴자 그래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학생들을 아이들이랑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면 이제 지금은 학교 일을 제가 좀 하기 때문에 학교 본부 교수들이랑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심을 잡아가지고 뭐 하자? 애들이랑 좀 놀자 다시. 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같이 가르치는 사람을 티처라고 해요. 배우는 사람을 스튜던트라고 해요. 자, 질문할게요. 안동 시민이나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상식이 있는지. 학생의 반대말은 반대말 아니고 상대말인데. 학생의 상대말은 제가 누굽니까? 제가 선생이에요. 센세. 다시와 센세 데스. 제가 선생이에요. 선생의 상대말은 써 있잖아요. 후생입니다. 후생. 선생의 반대말은 학생이 아니에요. 후생이지. 그러면 학생의 반대말은 잘 다시 할게요. 선생의 상대말은 후생이에요. 학생의 상대말은 선생. 교생이에요. 교생. 그런데 지금 교생은 뭐냐면 중고등학교 대학생인데 중고등학교 가서 저게 선생인지 학생인지 모르는 그거. 원래 교생은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얘기 예언편에 교학상장이 있거든요. 가르치고 배우는 게 서로를 증진시킨다 이래요. 그래서 선생이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이 열심히 배워서 서로 간에 증진시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첫 번째 해석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해석이지. 내가 가르쳐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증진한다는 말이에요. 한 개인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원래 얘기에 나오는 거는. 여하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선생과 후생이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부모 만나셔야 돼요. 좋은 부모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좋은 부모를 난 뭐 태어날 때 좋은 부모를 만날 거야 막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말씀을 드리면 좋은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83살인 아버님 모시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도 애기들도 둘이 있어서 이쯤 제 나이쯤 되니까 부모 되는 것도 어렵고 자식 되는 것도 어렵고 이건 둘 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이게 유학의 논어나 맹자나 대학 중용 이런 거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 특히 논어 같은 경우 맹자나 뭐 다른 거는 되게 뭐 젊은 사람들이 봐도 괜찮은데 이 논어는 나이 드신 분이 들으면 제가 강의하면 정말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게 논어가. 논어 참 중요한데 부모의 상대말은 뭡니까? 자제라고요. 자제분 잘 계세요? 할 때 자제. 좀 한자가 헷갈리면 이 한자를 순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정근대에는 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떤 말이요? 정성. 정정의 성성, 정성. 정성을 많이 쓰거든요. 이 정성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 거꾸로 해보세요. 저 사람은 성정이 좋아. 할 때 성정이거든요. 자제를 거꾸로 해보십시오. 제자래, 제자. 자제를 거꾸로 하면 제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모는 뭐여야 돼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내 자식이지만 뭐 해야 됩니까? 선생이에요. 학교는 와서는 선생인데 집에 가서는 선생이 못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것들이 자식을 어떻게 못하겠어요. 잘 어떻게 하셔요? 좀 제가 배워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부모하고 제자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학생, 선생. 그런데 제가 선생이라고 했을 때 이 생자를 어떻게 번역하냐? 생이라는 걸 번역해 보세요. 생. 선생할 때 생. 생은 뭐로 번역하시겠습니까? 생. 한글로. 원래 생산하다, 낳다잖아요. 낳을 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전에는. 마이크가 별로 안 좋으네. 그런데 생자를 한번 번역해 보시죠. 낳을 생. 저는 이걸 살리다로 번역합니다. 살리다. 살리다의 명사형은 살림입니다. 살림.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은 우리는 살리는 존재란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아버님도 밖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은 뭐냐? 선자가 동사로 쓰일 때는 급선무로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급선무로 여기다. 그러면 선생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걸 급선무로 여기는 거예요. 또 후생은 뭡니까? 뒤에 잘 따라오면서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생.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인문학의 목적은 뭐냐면 상생이에요. 인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아니라. 근데 학교건 바깥이건 다 우리 사회건 저 바깥 사회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을 하는 거죠. 경쟁이라는 건 서로가 성장하면서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서로를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인문학에 위배되는 거예요. 인문학 하는 사람들을, 인문학자들을 다 학교에서도 야, 인문학을 위해서 교수들 강연 좀 하고 막 이래요.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데 사실 우리 학교에서 인문학 증진하려고 하잖아요. 국가에서는 계속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 인문학 살리게 한다면서 인문학 계속 죽이고 있어요. 원래 인문학은 계속 죽는 학문이 맞긴 맞는데 옛날부터. 그래도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바깥은 인문학을 막 조명시킨다고 하지만 인문학은 지금 거의 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아까 한문학과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한문학이 지방대학이 없어지는 게 많아요. 제가 있는 철학과는 지방 사립대학의 철학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국립대도 제가 여기 왔을 때 철학과 없애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왔을 때 교수들한테. 그래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하튼 인문학을 정진한다는 말만 하지만 뒤로 안 하거든요. 생명을 살린다고 하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혼자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나니까 내가 자신을 제일 잘할 것 같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각기관은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이 촉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다 밖을 향해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자기를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명상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느끼는 거 적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으로 침잠하는 거예요. 그게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명상이거든요. 태교 선생이 경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경의 철학자예요. 그 경은 바깥을 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내부를 향하는 마음의 상태거든요. 네? 명상 알려드릴까요? 저도 이제 수행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명상은 되게 쉬워요. 요가 아시죠? 요가. 요가는 원래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도의 힌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요가도 되게 쉬워요. 제가 이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말로 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가는 가부좌도 되게 쉽잖아요. 가부좌. 예?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에 올리고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요거는 뭐냐? 배를 등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게 쉬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론은 쉽지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나 도덕적으로 살 거야 그러지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구조적으로 도덕적으로 못 살게 만들어놨는데요. 그거 그래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대학교에서 제가 학교에 있는 대학교 고대에 그 이공대 건축하시는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가 야 너네들은 철학과는 저희는 저희 과가 이제 고대 철학과 되게 유명한데 박사만 한 10년 하거든요. 박사만. 제가 박사를 7년 했습니다. 7년. 석사를 4년 하고. 그래서 석박사만 11년을 했는데 야 그거 너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돼가지고 11년씩이나 공부를 하냐. 저희 아버님도 그런 얘기 하거든. 너는 도대체 학교를 몇 년 다닐 거냐. 제가 20년 다녔거든요. 대학교만 20년 다녔거든요. 네? 저희 가난해가지고 등록금도 제가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과외 잘해. 과외했습니다. 과외 한 7군데 8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돈 어려운 건 없었는데 공부가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너 왜 이렇게 공부하냐? 제가 그런 명답을 하면 이게 있어가지고 어머니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공부하는 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좋아가지고 제 꿈이 뭐냐면 그 책방 하는 거예요. 책방. 제가 읽은 책만 파는. 아니요, 새 책방이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새 책만 사서 파는 게 저희 꿈인데 어쨌든 그건 안 이루어졌는데 제가 무슨 얘기한다고 하셨죠? 네? 요가? 요가 얘기를 왜 했죠? 명상 가르쳐드리더라고요. 그게 명상하는 거죠. 명상은 눈을 감고 다 모든 것들을 모든 감각 기관을 닫으려고 애쓴 상태에서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점. 그 점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점 하나 찍어서. 그래서 그 점 하나에다가 모든 집중을 다 한 다음에 그 점마저 없앤 상태가 되면 선정에 이르는 거예요. 불교에서. 할 수 있으시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실 겁니다. 졸아요. 제가 자더라고요. 하다니까. 그래서 죽비가 필요한 거예요. 딱 때리는 거예요. 돌지 말라고. 다른 데에 신경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그 점을 버리면 안 돼요. 유학에선 그 점 하나를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라는 겁니다. 도덕. 유학은 발 2개를 땅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어요. 도가는 땅에다가 대는데 한 발은 허공에 이렇게 대는 거예요. 불교는 날아가 버려. 해탈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해탈. 여하튼 그러기 위해서 근데 다 가르쳐줬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부모가 선생님 역할을 했지만 성장하면서는 부모가 역할을 못해요. 왜냐면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근대에는 애들을 어떻게 크면 사대부지만 애들 크면 7살 8살 되면 다른 데를 보내요. 선생한테 아버지 친구한테 학식이 있는 분한테 보낸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서당에서 25년 동안 공부한 사람한테 배웠거든요. 제 한문 선생이 서당에서 한 25년 구례에서 한문 서당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수들한테 제가 학교 다닐 때 일반 교수들한테 배웠으면 한문 실력이 지금도 형편이 없을 텐데 하여튼 훈장은 아니지만 되게 유명하신 분의 공부를 하신 분한테 한 분을 배웠기 때문에 한문이 되게 빨리 늘었어요. 선생이 필요하다니까요. 선생님 잘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저같이 살아있는 선생은 어때요? 방구도 끼고 담배 피우면 담배 냄새도 나고 술 먹으면 술 냄새도 나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배우려면 어디 가서 배우시오? 고전에서 배우시면 깨끗해요. 그러니까 저는 퇴계하고 율곡 선생을 배웠는데요. 처음 퇴계 선생 글만 한 20년 읽고 있어요. 지금 20년 넘게. 근데 퇴계 선생 논문을 써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쓰려고요. 아까워서. 태계 선생이 논문이 되게 많거든요. 수천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수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아껴두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태계 선생인데, 태계 선생하고 율곡 선생의 글을 읽으면 율곡 선생은 되게 명쾌해요. 분명해요. 천재 같은 사람, 천재. 구도 장원을 했으니까 천재거든. 태계 선생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이 대답인데 기다 아니다를 얘기를 안 해요. 이건 말이야 저래가지고 저러니까 이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이러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땐 누가 좋은 거예요? 어떤 글이? 율곡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20년 읽다 보니까 누가 글이 좋아요? 태계 선생님 글이 되게 좋아요. 구한말의 노사 기정진이라는 학자가 율곡 학파의 학자인데 태계 선생하고 율곡 선생을 평가한 게 있어요. 율곡 선생은 산을 딱 보면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딱 안다는 거예요. 금강산을 한번 딱 보면 아 금강산 어떤 산이야 이런 거. 그런데 태계 선생은 어땠냐면 그 금강산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좋으세요? 둘 다 좋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계 선생님 같은 분이 좋아요. 그걸 곡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곡진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곡진한 스승을 어디서 만나냐? 클래식이라고 하는 차이니즈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고전 보통 우리가 중국 문화니까 고전에서 좀 찾으면 좋고요. 그래서 그 고전에서 자기 삶을 찾을 수 있다. 뭐 이제 상생상극이라고 해서 무슨 오행론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명리학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주역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 살리는 상생이 필요하다. 근데 상극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상극이 없으면 상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역이나 아니면 뭐 명리학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하튼 그래서 배움이 중요하고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학자가 두 분이 걷는 걸 딱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 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동행이라. 그런데 스님 그 비구니 스님 두 분이 걸어가시는 것밖에 찾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꼭 유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두 분 딱 걸어가시면 이제 유건을 딱 쓰고 이제 둘이서 딱 걸어가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걸 아직 못 찾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더불어 한 길이라고 합니다. 동락도 좋고요. 동락도 좋고 그렇습니다. 동락이라는 거 홀로 즐긴다는 거고 동락이라는 건 같이 즐기는 건데 홀로 즐기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뭘 하든 혼자 가는 게 되게 싫어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쾌락, 고행, 행복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이제 저는 제 자리로 가겠습니다. 왜 살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 행복을 영어로 해피네스라고 해요. 해피 강아지 이름이죠. 해피네스라는 말은 해픈드에서 오는 거예요. 해픈투 해프닝이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잘못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해프닝이라는 말은 우연적으로 일어납니까? 의지적으로 일어납니까? 해프닝은 우연적으로 나는 거예요. 원래 행복이라는 해피네스의 똑같은 말이 액시던트라는 말랑 똑같은 말이에요. 액시던트는 사고라는 말이에요. 차 사고 할 때. 카 액시던트. 액시던트는 우연적으로 일어납니까? 의지적으로 일어납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우연적으로 일어나죠. 여러분은 로또 맞고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고 싶습니까? 진짜요? 로또 당첨돼서 행복한 것도 저는 좋은데요. 저는 그거 택할래? 아니면 네가 열심히 살아서 네 행복을 만들래? 그러면 제가 조금 힘들게 살지만 내가 찾아서 만들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말이 원래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그리스어에서 제가 지금 헬라어를 좀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서양 철학을 하려고 했다가 구원이 없어서 동양 철학을 하게 됐고요. 동양 철학 중에서 불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언어를 너무 많이 배워야 돼서 그만뒀고요. 중국 유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만뒀고요. 한국학 하니까 할 만하더라고요. 아니면 중국학을 했으면 중국을 계속 답사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한국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답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안동에 와서 답사를 사학과 선생님보다 수십 배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의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해요. 에우다이모니아. 요거 이게 행복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해피네스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이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to live well이에요. well. to live well. 어떻게 살라? 잘 살자. 되게 쉬워요.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게 뭡니까? 굿이라고. 굿. well은 부사인데 well의 부사의 형용사가 굿이에요. 굿. 좋은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좋은 삶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차, 좋은 아내,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학생, 좋은 친구들 만나면 돼요. 네, 좋은 직장. 근데 그걸로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한 건 뭐냐?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이라고 해요. 선 중에서 가장 좋은 선, 최고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컨템플레이션이라고 명상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문학은 그걸 벗어나는 얘기예요. 벗어나면 인문학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걸 얘기 안 하는 인문학자들은 가짜들이에요. 예? 그래서 행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행복과 수명이 주어진 거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명대로 살면 되거든요. 잘 산다는 거 뭐 아래 때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명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건, 제가 유학을 공부하는 유학 철학자니까 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인은 제가 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목적은 상생이다. 그러면 상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쉽죠.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 역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선생님들도 역할이 많으시잖아요. 집에 가시면 아버님이자 자식이자 또 밖에 나오면 친구이자 직장인이자 또 뭐 할까요? 삼촌이자 이모, 하여튼 셀 수가 없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거기서 그 역할을 다 잘해내는 거예요.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시면 안 돼요.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셔요?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힘들어. 근데 해보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죠? 어쩔 수 없어요. 힘드시게 사셔야 돼요. 삶이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숙제를 냈어. 자유는 무엇인가? 자유가 뭡니까? 자유. 애들 100% 간섭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자유예요. 자유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자유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유자잖아요. 자유가. 이 스스로 자자라는 건 주체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주체적. 이 유라는 건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원인과 결과할 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들을 내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자유라는 건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행복도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상생도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닙니까? 수동적으로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파란불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간불이면.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지 마라. 왜요?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주체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거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내가 필요할 때 건너. 약속인데 제가 만든 약속이 아니에요. 사회가 만든 약속이지. 근데 그 약속은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서 그렇게 해야 되죠. 사회와 가정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대학에 오고 성인이 됐으면 모든 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책임도 자기가 져야지.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죽을 수도 있어.
빨간 불에 건너다가 차에 치게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어른은 그런 거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사회에 책임을 너무 많이 안 줘요. 제가 학과장입니다. 여기 학과장이고 동양철학 학과장. 그러면 동양철학과에 있는 일들은 다 제가 책임을 집니다. 제가 교수회 사무국장이거든요. 교수회. 교수회에서 사무와 관련된 책임이 있으면 제가 다 져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위에 맞는 책임을 안 지려고 애를 써요. 사는 방식이겠죠. 하지만 건강한 사회는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정말 건강한 사회는. 정치가들이 자기 책임을 안 져요. 얘기는 해놓고서. 내가 말한 거를 언지불출, 말을 내지 않는 거는 내가 실행하지 못할까 두려워서다라는 말을 해요. 태기 선생님이. 내가 말을 많이 하기 싫은데 근데 왜 말을 많이 했어요? 책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부득이해서다. 부득이해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부득이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만해. 그러면 제가 그만합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저한테 외쳐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